날자,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이상의 날개에서 찾은 전문가의 자존과 소명. 나는 무력했다. 그리고 그 무력이 나를 더욱 불안하게 했다라고 이상은 날개에서 고백한다. 1936년 발표된 이 작품을 다시 읽으며 나는 행정사로서의 내 모습과 묘하게 겹치는 지점들을 발견하게 된다. 무력감이라는 감정, 그것은 전문가라는 이름 앞에서도 때로는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조건이다. 날개를 잃은 남자들의 초상. 이상의 날개에는 두 명의 주인공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표면적으로는 무기력한 나가 중심이지만 그를 지배하는 아내 또한 중요한 인물이다. 나는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거리며 아내에게 의존하는 무력한 존재로 그려진다. 반면 아내는 카페에서 일하며 생계를 책임지는 현실적 인물이다. 행정사 관점에서 보면 나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전문가의 모습과 닮아 있다. 능력은 있지만 그것을 발휘할 기회를 찾지 못하고 타인에게 의존하며 무력감에 빠져 있는 상태. 이는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존재론적 위기다. 아내는 현실과 생존의 논리를 대변한다. 그녀가 나에게 보이는 냉담함과 무관심은 잔혹하지만 동시에 현실적 필요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관계 설정에서 나는 의뢰인들과 나의 관계를 떠올리게 된다. 그들이 나를 찾아오는 것은 감정적 동반자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초기 실무에서 만난 무력감. 행정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다.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사장이 찾아왔다. 대기업으로부터 신제품 개발을 의뢰받아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 원청업체가 일단 임시단가로 납품하고 추후 정상단가로 환원해주겠다고 약속했다가 이런저런 핑계로 단가를 올려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공정거래조정원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했지만 큰 진전이 없었다. 서류를 검토하면서 나는 무력감을 느꼈다. 원청업체의 우월적 지위 남용은 명백해 보였지만 현실적으로 대기업과 맞서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분의 절박함은 실제였다. 선생님, 이 상태로는 개발 비용도 못 건져내고 도산할 수밖에 없어요라는 말씀에서 이상의 주인공이 느꼈을 무력감을 고스란히 경험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전문가의 역할은 단순히 법조문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영세 사업자들에게 행정사는 마지막 희망의 끈과 같은 존재다. 그들은 대부분 을의 입장에서 거대한 기업과 맞서야 하는 약자들이다. 우여곡절 끝에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정이 이루어져 적정한 수준의 단가, 인상과 개발비,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분이 선생님 덕분에 회사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셨을 때의 그 안도감을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작은 발견들, 작은 날개들. 날개의 주인공이 처음으로 밖으로 나가 카페에서 사람들을 관찰하는 장면이 인상적이다. 나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것 같았다고 그는 말한다. 오랫동안 집에만 갇혀있던 그에게 바깥 세상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나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다. 어느 날 산업재해 업무 관련 상담으로 만난 50대 용접공 아저씨와의 대화에서였다. 그분은 선생님,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셨다. 사건을 들여다보니 신청 서류에 문제가 있었다. 사고 경위서가 부실하고 동료들의 증언도 일관성이 없었다. 하지만 그분의 손목 상처와 아픈 표정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때 나는 서류 너머의 현실을 보게 되었다. 병우가, 너는 정말 이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있는 거니? 그날 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행정사라는 직업의 본질이 무엇인지, 진정한 전문성이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다. 아내가 상징하는 현실의 무게. 날개에서 아내는 현실의 무게를 상징한다. 그녀는 생계를 책임지고 실용적 판단을 내리며 때로는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한다. 주인공은 그녀에게 의존하면서도 그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의뢰인들을 만나면서 나는 이런 현실의 무게를 자주 경험한다. 중소기업 사장들의 절박함, 근로자들의 생계 걱정, 영세상인들의 허가 문제. 이들에게 행정사는 추상적 정의의 실현자가 아니라 구체적 문제의 해결사여야 한다.
최근 담당한 행정심판 사건에서 그 무게를 절실히 느꼈다.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안이었다. 법리적으로는 처분이 적절해 보였지만 그분에게는 생존의 문제였다. 가족들 먹여 살릴 길이 이것뿐입니다 라는 말씀 앞에서 나는 법조문 해석을 넘어선 더 큰 책임감을 느꼈다. 전문가로서의 각성과 성장. 이상의 주인공은 작품 말미에서 나는 날개를 가졌다고 선언한다. 이것이 실제 비상인지 환상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가 더 이상 과거의 무기력한 자신이 아니라는 각성이다. 나 역시 시간이 지나며 나름의 날개를 달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화려한 성과가 아니라 작은 깨달음들의 축적이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법리와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1%의 희망을 찾아내는 것. 앞서 언급한 산재 사건의 용접공 아저씨 경우 추가 의료 기록을 확보하고 동료들의 진술을 다시 정리해서 재심사를 신청했다. 결과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분이 선생님 덕분에 치료비 걱정 없이 회복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셨을 때 나는 진정한 전문가로서의 보람을 느꼈다. 고독과 연대 사이에서 이상의 주인공은 끝내 혼자다. 하지만 행정사로서 나는 다르다. 나에게는 의뢰인들이 있고 그들과 함께 부당한 행정처분에 맞서고 정당한 권익을 찾아가는 동반자 역할을 한다. 의뢰인들 대부분은 사회적 약자들이다. 거대한 행정기관이나 대기업 앞에서 혼자 서기 어려운 을들이다. 근로자, 중소기업체, 영세사업자들. 그들에게 행정사는 때로는 유일한 희망이다. 나는 무력했다던 이상의 고백은 역설적으로 진정한 힘의 출발점이 된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진짜 성장이 시작된다는 것을 나는 행정사의 길을 걸으며 깨달았다. 그리고 그 성장은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어야 한다.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나는 유쾌하오. 이런 때 연애까지가 유쾌하오.